홍반장이 짚어주는 용어 라디오 2. 키워드 레이아웃 떠올리면서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홍반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은 콘크리트 헤드입니다. 콘크리트 헤드 같은 경우에는 01년도에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이 부분 말고도 거푸집이나 츠갑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콘크리트 헤드를 충분히 언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츠갑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헤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133회에서는 거푸집과 동바리 해체 시기 및 검토 사항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콘크리트 헤드를 아이템적으로 풀어볼 수도 있고 131회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 설치 시 안정성 검토 절차, 거푸집 붕괴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에서도 콘크리트 헤드를 충분히 아이템적으로 언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콘크리트 헤드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윗면에부터 최대 츠갑이 생기는 지점을 콘크리트 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헤드와 츠갑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타설의 시작, 타설 중, 그리고 타설 종료까지 콘크리트 헤드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설의 시작부터 최대 츠갑이 걸리면서 콘크리트 헤드의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타설 종료 시점에서는 기타설된 부분 위로 콘크리트 헤드가 생기면서 최대 츠갑과 콘크리트 사설 윗면까지의 거리가 콘크리트 헤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력 다짐 시 츠갑의 최대값은 그래프적으로도 표현하고 글적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헤드의 최대값은 벽은 0.5m 그리고 기둥은 1.0m입니다. 콘크리트의 최대 츠갑은 벽은 0.5에 2.3톤/. 세제곱미터에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을 곱하면 1.0톤/. 제곱미터의 츠갑을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 1.0m에서 2.3톤/. 세제곱미터로 하면 2.5톤/. 제곱의 최대 츠갑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공식화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P는 WH로 확인이 됩니다. P 같은 경우에는 츠갑이며 츠갑의 단위 중량은 톤/미터 제곱입니다. W는 단위 중량입니다. 단위 중량. 그래서 단위 중량은 톤/미터 세제곱입니다. H 같은 경우에는 타설 높이죠. 타설 높이 같은 경우에는 미터가 되기 때문에 톤/미터 세제곱에다가 미터를 곱하면 츠갑인 톤/미터 제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화로 해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츠갑의 측정 방법입니다. 츠갑 측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수압판, 수압계, 주임철물, OK식 츠갑에 의해서 츠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내용도 언급해 볼 수 있을까요? 츠갑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츠갑에 대한 영향요소입니다. 영향요소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장판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모두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슬럼프가 높을 경우, 그리고 타설 높이가 높을 경우, 속도가 높을 경우, 부배합일 경우, 그리고 다짐이 클 경우, 벽체의 너비가 넓을 경우, 그리고 철골량이 적을 경우, 거푸집이 평활도가 높을 경우, 그리고 시공연도가 적을 경우, 츠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푸집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면서 문제점과 대책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미경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푸집의 작용 하중이 거푸집 작용 하중이 증가되면서 초기
균열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거푸집이 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소성 수축이나 치마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다양하게 언급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7번 대책입니다. 대책 같은 경우에는 과다짐을 금지한다거나 띠장이나 띠장을 설치하고 분할 타설을 하는 등으로써 거푸집이 붕괴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헤드 문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헤드의 키워드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미경화 콘크리트에 발생을 하면서 타설의 윗면부터 최대 측압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것을 콘크리트 헤드라고 하고 거푸집이나 측압까지 모두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까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은 측압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공식, 그리고 측압에 대한 요인 10가지, 그리고 거푸집 붕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책까지 연달아서 써볼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헤드만 물었는데 측압과 거푸집까지 모두 연결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예시를 보겠습니다. 답안은 콘크리트 측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의, 그리고 인력 다짐 시 측압, 그리고 진동 다짐 시 측압, 그리고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거푸집 수직 부재는 유동성을 가진 콘크리트의 수평 방향으로 압력을 받는데 이것을 측압이라고 하며 미경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윗면에서부터 단위 용적 중량을 곱해서 단위는 톤퍼 미터 제곱을 볼 수 있다라는 측압의 공식까지 넣었습니다. 인력 다짐 시 측압입니다. 콘크리트 헤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콘크리트 타설 윗면에서부터 최대 측압이 생기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콘크리트 헤드라고 하며 높이에 따라 측압은 증가하나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측압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압에 대해서 그래프적으로 그리고 글적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기둥의 경우와 벽의 경우에 따라 최대값과 최대 측압이 나오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진동 다짐 시 측압의 표준치입니다. 기둥과 벽에 대해서 내부 진동과 외부 진동기 사용 시에 대한 측압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10가지입니다. 측압에 주는 요인 10가지 앞에서도 한번 확인해 봤죠? 그래서 10가지를 보면 폼의 간격이 넓을수록, 폼은 표면이 평활할수록, 콘크리트 슬럼프가 클수록, 시공 연도가 좋을수록, 다짐이 충분할수록, 철골량이 적을수록, 외기 온 습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부배합일수록, 상부에 직접 낙하를 할 경우에 측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콘크리트 헤드를 물을 때 미경화 콘크리트에 생기며 타설 윗면에서부터 최대 측압까지의 거리를 콘크리트 헤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과 측압까지 연결하면서 넓게 펼쳐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측압에 대한 그래프, 공식, 요인 10가지, 그리고 거푸집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까지 다양하게 언급을 하면서 문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